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가득이 심리상담센터 부대표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신앙송가 그리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인생의 삶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람과 함께 인간답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다운 가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먹고 싸고 잠자고 하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생명 유지에 불과한 일은 자신의 존재를 형성시키지 못합니다. 오늘은 국민시라고 불리는 김춘수 시인님의 꽃입니다. 꽃이라는 시로 여러분 본질을 알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꽃이 처음에는 이름 부르기 전에는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죠. 이름이 불러진 후에 의미가 되고 또 서로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소망은 눈짓으로 표현되면서 그것은 상호 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고 또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심리상담사 몇 분께 여쭤봤습니다. 작은 꽃 하나에 의미를 둔다는 사람, 그리고 상담을 하니까 내담자들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 혹은 가족, 사랑, 또 어떤 분은 믿음과 신뢰, 의리에 가치를 두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음의 수용수로 유명한 빅터 플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체력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 살고 머무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꺾이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달리 민첩하고 요령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쉽게 허물어져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상 외로 겉보기에도 허약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또 깨달았고 그 의미를 되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의 빵을 그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위로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가장 큰 동의는 미래지향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일,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 또 미래에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하는 그 의미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빅터 플랭클은 이때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쟁 후에 의미요법, 즉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 이론을 창안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콜베 신부도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태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희생과 또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태우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보다 좀 더 큰 의미, 높은 곳에 있는 것 같고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잃으면 인간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자살 충동이 있는 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 85%의 학생들이 그 이유를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삶의 의미 상실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 중 93%가 굉장히 성실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적도 우수하고 관계도 양호하다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향한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둔다는 것은 진정 치료에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 곧 뜻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값진 것이고 시련을 극복해 나갈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인식하고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가수 김창완의 노래 너의 의미 다 아시죠? 아이유도 불렀었는데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듣고 있으면 정말 그 의미가 되새겨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여러분께 불러드렸을 텐데 못해서 못 들려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음악 들어보시고 또 큰 소리로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수 시인님의 꽃을 위한 서시도 인식의 주체로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서정윤 시인의 의미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랑을 하며 산다는 건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지니리라로 시작됩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도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시로 마음의 치유를 느끼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나 노래들을 시 공책을 하나를 만드셔서 볼펜이나 연필 또 뭐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로 한 번씩 적어보시면 여러분이 삶의 치유, 시의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담실에 독서 치료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정말로 자기는 이 세상의 그 가치, 인생의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시를 읽고 시를 낭송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시 안에서 그 좋은 글귀,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다른 의미를 또 연속해서 찾는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허명희 선생님의 동시 한 편 들려드릴게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허명희. 이름을 불러주세요. 꽃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민들레야, 원추리야, 명아주야. 거봐요. 눈망울이 훨씬 빛나잖아요. 나무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소나무야, 자기나무야, 상수리나무야. 보세요. 키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선영아 하고 그 소리 들으면 마음 빈자리에서 파랑새 한 마리 지저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뇌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선영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종진아, 흥식아, 이런 경은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밉거나 싫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자기 마음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지적일 것입니다. 이름에는 우주만큼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소우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이름이 불리던 이름이 두 개였어요. 건화와 종진이. 세울건자에 화합하다 화자로 인생을 화합하게 잘 세워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종진은 세북종자의 별진자인데 쇠를 녹여서 만든 그 북소리처럼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멀리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람, 또 밤하늘의 별처럼 북극성처럼 어떤 위치, 나침판처럼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아주 커다란 북소리처럼 그렇게 큰 울림을 주는 사람은 아니고, 또 햇빛 큰 태양처럼, 밝은 태양처럼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작게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제가 가지고 살고 있고요. 제 호도 열악인데요. 파동으로 지었긴 하지만 글을 좀 잘 쓰고 또 말도 잘하고 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지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한자로 만들었는데요. 사람들과 세상과 더불어서 좀 더 즐거움을 더 많이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메일이 한 메일인데요. UUUI88이에요. UUU. 너 세 번 생각하고 나 한 번 생각하면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이름에 작은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중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도 전 요즘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진정한 의미를 찾는 시 두 편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 있는 눈짓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웃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수영 시인의 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중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